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사연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깨어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애미야, 네 시애미 몰래 나 좀 빼다 달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을 빠져나온 순간 며느리가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2년째이고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댁과는 차로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왕래를 하는 편입니다. 시아버지는 올해 71살이십니다. 시어머니는 68살이시고요. 두 분 다 건강하신 편이셔서 따로 사시면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성격이 온화하시고 말수가 적으신 편입니다. 저한테도 늘 다정하게 대해주셨고 손주들을 무척 예뻐하셨죠. 시어머니는 좀 강한 성격이세요. 집안일도 본인이 다 챙기시고 시아버지를 좀 쥐고 사시는 편이랄까요? 뭐 그래도 부부 사이가 나쁘신 건 아니었어요. 오래 사신 부부들이 다 그렇듯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균형을 맞추며 사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제가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애미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아버님이요? 무슨 일이세요? 잘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도착했다. 너도 빨리 와. 시어머니는 급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걱정이 앞섰어요. 시아버지가 큰 병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혹시 심장이라도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알렸어요. 남편도 놀라면서 회의를 빼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악셀을 밟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님은요? 제가 다급히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손으로 응급실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안에서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저희가 가족입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으로 쓰러지신 것 같고요. 검사 결과상 특별한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의식은 돌아오셨고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잠깐 뵈셔도 됩니다. 다만 환자분이 아직 좀 어지러워 하시니까 너무 오래는 안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너머로 시아버지가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지만 눈은 떠 계셨습니다. 여보, 괜찮아? 시어머니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쪽을 힐끗 보시더니 제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이리 좀 와봐라. 저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안 들리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애미야, 네 시애미 몰래? 나 좀 빼다 달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 몰래 시아버지를 빼달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어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애미야, 부탁이다. 네 시애미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 그냥 괜찮다고 하세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어요. 잠시 후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하루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지셨어요. 병실에 짐을 풀고 정리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시아버지 곁에 붙어 계셨습니다. 여보, 어디 아픈 데 없어? 뭐 필요한 거 없어?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챙기셨어요. 시아버지는 괜찮아, 괜찮아 하시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는 집에 가서 애들 챙겨. 내일 아침에 다시 와.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괜찮아. 나는 여기서 여보 옆에 있을 거야. 남편도 그럼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시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네 시애미 몰래 나 좀 빼다 달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시어머니 몰래 병원을 나가시려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 저녁을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재우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지 먼저 잠들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회사에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간이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깨어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눈으로 신호를 보내셨어요. 조용히 나가자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오셨어요. 병원복 차림이셨지만 걸으실 수는 있으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이상한 부탁을 해서.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디 가시려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말이다. 내가 약속이 하나 있어.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약속이요? 무슨 약속인데 몸이 이러신데 가시려고 하세요? 시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아주 오래된 친구인데 오늘 못 만나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했더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네 시애미한테 들키면 큰일 나. 제발 부탁이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근데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여기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야. 주소는? 시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서 주소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병원복 입고는 못 나가시잖아요. 다행히 어제 남편이 시아버지 옷가지를 좀 가져다 놨었어요. 시아버지는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메모 하나 남길게. 잠깐 산책 나갔다고. 시아버지는 종이에 뭔가를 적으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서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차에 시아버지를 태우고 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지럽거나 하지 않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라.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조금 외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10분쯤 달렸을까요?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저기다. 저 빨간 대문 집. 시아버지가 손으로 가리키셨어요. 저는 그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꽤 오래된 집 같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대문 앞에는 우편함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차에서 내리시더니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여성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깨끗한 옷차림. 그런데 그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그 여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남다른 게 있었거든요. 왔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셨군요. 여성도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성은 누구일까요? 시아버지가 만나기로 한 친구라고 하셨는데, 여자친구? 그것도 시어머니 몰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았어요. 혹시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숨겨둔 여자가 있으신 건 아닐까?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차 안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시계를 확인하다가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대문이 열리고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계셨어요. 혹시 우신 건가? 시아버지는 차에 타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애미야.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미안하다. 이상한 걸 보여줘서. 아니에요, 아버님. 너 궁금하지?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너무나 궁금했어요. 하지만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은 내 첫사랑이었어. 첫사랑.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첫사랑이 있으셨다니. 그것도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셨다니. 사실은 말이다. 시아버지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20살 때였어. 저 사람을 만났지. 이름은 미선이라고 했어. 참 예쁜 사람이었어. 시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 매일 보고 싶어서 안달이었지. 그땐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왜 결혼은 안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집안이 반대했어. 그때는 집안끼리 격이 맞아야 한다고들 했거든. 미선이네 집은 가난했어. 우리 집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요? 결국 헤어졌어. 미선이가 먼저 떠났어. 당신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난 붙잡을 수가 없었어. 겁쟁이였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미선이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었어. 몇 년을 그렇게 보냈지. 그럼 어머니하고는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야. 중매로 만났어. 네 시애미는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살림도 잘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던 거네요. 제가 말하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미안하지만 그랬어. 난 평생 미선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그럼 시어머니는 모르세요? 응. 한 번도 말한 적 없어. 말할 수가 없었어. 결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어. 네 시애미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애들도 낳고 키우고 가장 역할도 열심히 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 그럼 저분하고는 어떻게 다시 연락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1년 전이었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미선이 소식을 알려줬어. 이 동네에서 혼자 산다고. 혼자요? 응. 미선이도 결혼은 했었대. 근데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고.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미선이가 어떻게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 50년 만에. 너무 떨렸어. 처음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울었어. 둘 다. 한참을 울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 시아버지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미선이는 여전히 예뻤어. 주름이 늘고 머리가 새었지만 내 눈에는 그때 그 20살 미선이로 보였어. 그 후로 계속 만나신 거예요? 아니, 자주는 못 만났어. 한 달에 한두 번? 네 시엠이 몰래 나와서 잠깐씩 만났어. 무슨 이야기를 나누세요? 별거 없어. 그냥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요즘은 뭐 하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불쌍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어요. 아버님, 근데 오늘은 왜 꼭 만나셔야 했던 거예요? 몸이 아프신데? 제가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미선이가 아파. 암이래.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암이래. 말기래. 이제 얼마 안 남았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미선이한테 연락이 왔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입원해야 한대. 오늘 못 만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신 거군요. 그래. 꼭 봐야 했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안 볼 수가 없었어.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별로. 오래 이야기하지는 못했어. 미선이가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미선이가 아니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고맙다고요? 응.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줘서,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우셨습니다.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시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아버님. 미선이가 입원한다고 했잖아. 나 가끔 병문안 가고 싶어. 근데 네 시엠이 몰래 가야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까? 미안하다. 이상한 부탁을 해서.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할 수가 없어서.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시아버지는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깨어 계셨어요. 어디 갔었어? 깨어보니까 없더라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 잠깐 산책 좀 하고 왔어요. 시아버지가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산책? 몸이 안 좋은데 무슨 산책이야? 앉아 있어.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시아버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계셨지만 눈가가 아직 붉은 게 보였습니다. 오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이상이 없어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50년을 간직한 첫사랑, 그것도 이루지 못한 사랑.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만약 아신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애미야, 미선이가 내일 입원한대.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님. 몇 시에 모시러 갈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아버님 건강검진 모시고 가겠다고 둘러댔어요. 시어머니는 그래, 잘 모시고 다녀와라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선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어요. 암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미선 씨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며칠 만에 많이 야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오셨어요? 응. 왔어. 시아버지는 침대 옆에 앉으셨습니다. 미선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복도로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는 시아버지를 미선 씨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계속 검진, 운동, 친구 만남 등으로 둘러댔어요. 미선 씨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는 거의 의식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침대 옆에 앉아서 미선 씨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미선이가 위독하대. 지금 당장 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급히 옷을 입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아이들은 자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새벽 4시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미선 씨의 조카라는 분이 와 계셨어요. 시아버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들어가 보세요. 이모가 기다리고 계세요. 조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가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친척 몇 분과 친구 몇 분만 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빈소를 지키면서 시아버지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드실 거라도 좀 드세요. 제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애미야, 난 참 나쁜 놈이야.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미선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 결혼도 못하게 하고 평생 혼자 살게 만들었어.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미선이를 데려올 용기가 없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래놓고 수십 년 지나서 다시 찾아가서 옛날 생각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난 정말 이기적인 놈이야. 아버님, 미선이는 마지막까지 날 원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고맙다고, 다시 만나줘서 행복했다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저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 드렸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회사 일로 지방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평생 마음에 품고 사신 거잖아. 발인하는 날 시아버지는 관 앞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고마웠어. 네가 아니었으면 미선이 마지막을 지켜줄 수 없었을 거야.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네 시애미한테 잘해줘야지. 평생 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마음 다해서 대해줘야지. 어머니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일을. 아니, 말 안 할 거야. 알면 상처받을 텐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아버님,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책임져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함께 못 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을 사는 거. 아버님, 근데 알아? 네 시애미도 좋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은 안 했지만 존중하고 고마워했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 아닐까? 시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미선이를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땐 용기 내서 끝까지 함께 했으면. 그 후로 시아버지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더 잘해 주셨습니다.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시어머니 말씀도 더 잘 들어주시고 함께 산책도 자주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좋아하셨어요. 여보가 요새 왜 이렇게 다정해졌지? 좋긴 한데 좀 이상해 하시면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은 미선 씨였지만 그 사랑을 시어머니한테 돌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1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서재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아버님 뭐 하세요? 응, 좀 정리하려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 사진을 집어 드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미선 씨였습니다. 둘 다 20살쯤 되어 보였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라이터를 꺼내셨어요. 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이제 보낼 때가 된 것 같아. 사진을 불에 태우셨습니다. 사진은 천천히 타들어갔어요. 시아버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아버지가 중얼거리셨어요. 50년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제가 되어버린 사진을 보면서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애미야, 너한테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네, 아버님. 내가 죽으면 미선이 산소에 한 번만 다녀와 줄래? 내가 끝까지 잊지 않았다고 전해주고.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더 이상 미선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걸 마음속 깊이 묻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가끔 시아버지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때면 저는 알았어요. 지금도 미선 씨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아버지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을 평생 혼자 품고 사셨다는 걸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함께 사는 게 사랑일까? 마음에 품는 게 사랑일까? 시아버지는 미선 씨를 평생 사랑하셨지만 함께 살지 못했고, 시어머니와는 함께 살았지만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행복한 걸까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일까요? 사랑받았지만 함께 살지 못했던 미선 씨일까요? 어쩌면 둘 다 불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거니까요. 요즘 저는 남편을 더 소중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시아버지를 보면서 배웠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소중히 대하세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언젠가 헤어질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시아버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으려면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사랑도 한 번뿐일 수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시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하늘을 보며 중얼거리십니다. 미선아, 잘 있지? 다음 생에는 꼭 함께하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 함께 있는 것일까? 마음에 품는 것일까? 어쩌면 시아버지에게 미선 씨는 단순한 첫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의미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을지도 모르죠. 평생 이루지 못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돌본 시어머니. 그분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형태가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사랑, 사랑 없이 시작했지만 정이 쌓여가는 사랑, 멀리서 바라만 보는 사랑, 함께하지만 무덤덤한 사랑. 어떤 사랑이 정답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을 겁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시아버지처럼 평생 가슴에 묻고 살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든 사랑하는 사람을 꼭 안아주세요.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소중하다고 말해주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일 테니까요.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